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피의자 김건희 씨가 내일 오전 특검에 출석합니다. 16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출범 약 한 달 만에 모든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건데요. 그동안 비공개 조사, 서면 조사, 특혜성 출장 조사를 받아왔던 피의자의 첫 공개 출석 조사입니다. 오늘 첫 소식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내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합니다. 김 여사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사무실이 있는 건물 입구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지나 조사실로 향하게 됩니다. 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공개적으로 출석하는 건 처음입니다. 다른 주요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특검은 김 여사도 공개 소환해서 예외는 아니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 여사 측 역시 차량에서 내린 뒤 특검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사실은 12층에 마련돼 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도착하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혐의가 여러 가지인 만큼 조사해야 할 양도 방대해 당장 내일 조사도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밤 9시 이후의 심야 조사는 본인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조사 전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두는 영상 녹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여사 측은 진술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히면서 영상 녹화와 심야 조사는 가능한 한 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휴식 보장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장시간 조사 가능성이나 김 여사 측이 요청한 휴식 보장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광화문 인근 특검 사무실까지 이동할 때 대통령 경호차 차량을 이용할 걸로 보입니다. 구속이 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관리는 교정당국으로 넘어가 있지만 전 영부인에 대한 경우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호처 인력이 조사실 안까지 함께 들어가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내일 특검 사무실 주변에는 여러 건의 집회가 신고돼 있어 대규모 경찰력이 특검 인근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서입니다.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에 사랑제일교회 목사인 전광훈 씨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오늘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와 측근인 극우 유튜버 등 7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이들 중 일부가 폭도들과 연락한 정황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윤성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경찰 수사관 수십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전광훈 씨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 폭동 이후 이른바 전광훈 전담팀을 꾸린 지 6개월여 만입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경찰은 사랑제일교회와 전 씨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등에서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전 씨 최측근인 유튜버 신혜식 씨 등 6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걸 압수수색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럼 난 핸드폰 못 쓰니까 이걸 차라리 포렌식을 해가지고 가라 그래서 USB 넣어가지고 포렌식해서 가져갔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법원 폭동을 부추기거나 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씨는 폭동 하루 전날 서울 광화문과 서부지법에서 잇따라 집회 무대에 올라 선동성 발언을 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주소. 빨리 이동을 해야 되니까 오늘 내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경찰은 앞서 전광훈 씨 등의 통신 기록을 확보해 폭동 사태를 둘러싼 인물들의 관계망을 추적해왔습니다. 전 씨 측과 폭도가 직접 연락한 기록이 있냐는 MBC 질의에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연락했는지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전 씨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자신은 무관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부 사태의 진입 사건은요, 그 다음 날 새벽 3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야.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전광훈 씨와 측근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집중호우가 남부지방을 강타한 게 그제인데 사흘 만인 내일 폭우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지다가 전국에 확대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하루 경기도와 강원, 충청 지역에서 시간당 최대 100에서 150mm의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김민욱 기자입니다.
내일과 모레 강수 예상 그래픽입니다. 오전에 경기도와 강원도를 시작으로 모레 남부지방에까지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서부, 동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 많은 곳 150mm 이상, 전라권 많은 곳 120mm 이상, 충청권과 경남 많은 곳 100mm 이상입니다. 북서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가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만나 폭이 좁은 비구름대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여름 되풀이되고 있는 국지성 호우가 다시 예상됩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70mm 안팎의 극한호우 수준의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북으로 폭이 좁은 비구름대가 중부지방부터 남하하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최대 5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집중되는 시간대는 수도권과 강원도 오전에서 오후, 충청권 늦은 오후부터 밤, 전라권 밤부터 7일 새벽, 경남권 7일 새벽입니다. 한편 그제 전남 한평의 자동 기상 관측 장비에는 오후 7시 33분부터 1시간 동안 147.5mm의 비가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전남 무안에 시간당 142mm의 기록은 물론 지금까지 자동 관측 장비 기록상 최다 시우량인 작년 7월 9일 전북 군산 어청도에 146mm를 뛰어넘는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오늘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수천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색에 나선 건데요. 다행히 허위 협박글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이 글을 올린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경찰이 백화점 출입구 11곳을 폐쇄하고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했을 때 지금 이 상황이었어요. 다 통제돼 있고 아예 못 들어가게 막아놨더라고요. 오늘 낮 1시 43분 백화점에 폭발물이 설치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어제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이 올라왔던 겁니다. 경찰은 특공대 등 240여 명을 투입해 백화점 3개동 전체를 비우고 폭발물 수색에 나섰습니다. 백화점 안에 있던 고객과 직원 약 4천 명이 모두 빠져나가는 데에만 30분이 걸렸습니다. 폭발물이 설치되었으니 고객 먼저 대피시키고 직원들 이제 추후에 대피하라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무서웠어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I kind of feel horrified because I haven't been to a situation like this before. 경찰이 1시간 반 동안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거짓 협박이었던 겁니다. 경찰이 최종적으로 안전을 확인한 오후 4시쯤에야 출입 통제는 해제됐습니다. 백화점 입구 앞으로는 보이다시피 이렇게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바깥에서 기다리다 통제가 해제되자 들어가는 고객들과 직원들입니다. 신세계 백화점 측은 2시간 넘는 소동으로 최대 6억 원 손실이 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허위 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테러 협박글을 올린 용의자의 IP 주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본회의 도중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그런데 이 계좌의 주인이 보좌관으로 드러나면서 차명거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발을 예고했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즉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본회의 중 주식 거래 화면을 확인한 건데 네이버와 LG CNS를 각각 150주, 420주, 카카오페이를 537주 보유하고 있는 계좌 화면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모두 합치면 1억 원 상당입니다. 특히 네이버와 LG CNS는 어제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AI팀에 포함된 종목입니다. 2시 넘어 개회한 본회의 시각을 고려하면 이 의원이 정부 발표 이후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매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은 지난 6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 2분과장을 맡아 새 정부 AI 정책에도 관여하고 있어 이해 충돌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우리 경제 제2분과의 하나의
AI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AI 과학기술 부분에 대한 TF를 구성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차명 거래 의혹입니다. 포착된 사진 속 계좌주는 이 의원이 아닌 차모 씨, 이 의원의 보좌관입니다. 작년 말 기준 재산 공개에서 이 의원은 4억 7천여만 원을 신고했는데 주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의원은 본회의 중 주식을 열어본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사과드린다면서도 보좌관의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일 뿐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SNS에 올린 그게 전부입니다. 그다 조사하면 밝혀질 거니까요. 그런데 보좌관 폰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제 썼던 핸드폰이. 저희 입장은 다 올린 그대로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곧바로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매입한 걸로 유력하게 의심된다며 이 의원을 직접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고 진보당도 보좌관 휴대폰을 잘못 갖고 들어갔다가 주식창을 열어봤다는 해명은 거짓과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